아, 여기가 역겨운 범행이 매일 일어났던 곳이란 말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추억을 소환해 드리려고 왔는데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는 가끔 연꽃을 보러 밀양 연꽃단지에 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연극촌을 지나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는 이쪽 동네 민원센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인연인지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들어와 보니까 성벽 극장도 있고 여러 무대 공연장과 숙소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게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추악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치를 떨었던 바로 그 무대 아닌 무대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촬영을 또 임해봤습니다. 이거는 또 잊혀지면 안 되고 또 특히 연극인들이라면 더욱 상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술계에 만연한 극단장의 권력형 비리로 연극인들이 시시했던 추악했던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윤택 미투 사건입니다. 현재는 밀양지자체가 연극촌 이름을 바꾼 상태이고요. 헌적지역이죠. 물론 겨울이긴 하지만 여전히 황량한 상태이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가 5년이 흘렀는데도 워낙 사건이 치명타를 입었던 일이라 현재도 예전의 그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벽극장이라는 곳인데요. 한 4억 2천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석만 거의 한 800석이고 규모가 큽니다. 자리가 다 차면 서서라도 보고 또는 좀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 100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석마다 높으신 분들의 지정석을 붙여놨는데 예술인들이 권력의 비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런 것은 별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누구든지 직함이 있든 없든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자리라도 앉을 자유가 있는 곳이 이 예술하는 사람들의 마을에서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니군요. 실제로 이 무대는 한국 유일의 거대 야외 극장이고요. 물론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곳은 특히 중세 유럽의 고성을 모티브로 그대로 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의 세익스피어 글로바 극장. 저거를 어디서 보기는 본 모양인데 그 극장을 모티브로 해가 거의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연극인들이 이렇게 뽀대나는 연극 무대에서 얼마나 자신의 열정을 발산해보고 싶었겠습니까?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은 에어로빅 강습 같은 것을 하는지 마을 주민 아주머니들이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 연극단 단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육계나 예술 분야는 공연이나 경기를 위해서 단체 숙식 훈련과 연습을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고 그러다 보면 성과를 위한 폭행과 폭언 그리고 심지어 성추행, 성폭행까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여기도 주변은 논밭인 이런 공간에서 관객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면 연극촌만 혼자 고요히 남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인사권과 기획권을 손에 틀어지고 있는 극단장 이씨의 엄용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극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연극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극인들은 무대에서 썰어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무대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도 끝까지 무대에서 어떤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극단장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온갖 모욕을 다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가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집이 그 문제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모두 떠난 상태고 주인도 감방에 가 있는 관계로 유령의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이 씨가 거주했던 자택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씨의 항토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조립식으로 개조를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극인들은 이 씨가 안마를 빙자해가 혼자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요구했던 그 추악한 행위들을 전애들은 JTBC의 모 아나운서는 더 이상 그 상황을 말을 잇지 못했다고 기사는 전해집니다. 안마 중에 요구했던 그 추악한 행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안마를 받기 위해서 그것도 여자 단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원들이나 단원들의 가족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던 집들입니다. 자,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엔 전부 밀양의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넓은 연꽃지대가 펼쳐져 있네요.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연극도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꾀하고 취지는 여러모로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로도 이 시의 권력이 연극계에서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전화 한 통화로 자신에게 밉보인 어떤 배우를 다른 기획 극단에서도 뽑지 말고 무대에 올리지도 마라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은 극단장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거절했다가는 그 극단조차도 일거리가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극계의 독재자로 무려 18년 동안 군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 만일 미투라는 이 열풍이 없었다면 저 범인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가오를 깨닫고 스스로 저 추악한 짓을 멈췄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범행이 밝혀지고 미투 바람이 불었을 때조차 사과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좋은 이미지만을 보일까에 대해서 자신의 연극단과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관계인들과 말과 표정, 제스처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불쌍해 보일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동정을 받을까에 대해서 리허설을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인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자, 거기서 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은 예술계의 더러운 관행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멈추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근데 과연 예술계에 그런 관행이 있기나 했는지 참 변명조차도 비겁합니다. 그 당시 이제 2019년에 검찰이 6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결국 오히려 1년을 더 받고 7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넓은 연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삼아 여기에 오시면 아름다운 연꽃을 볼 수 있는데, 또 저 연꽃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연꽃은 불교에서 다른 많은 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섭존자의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일화도 있고 해서 연꽃이라는 게 진흙밭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비록 이 삶의 현장은 울고 웃는 진흙밭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최대로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부족할 마당에 저 인간은 옆에 이래 연꽃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진흙밭을 마냥 뒹굴다가 저 까막속까지 떨어져 있네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강발이 개인적으로는 저런 무대를 보면 연극보다는 줄타기 강대의 묘기 대행진이 그것이 좀 더 재밌고 그런 것도 여기서 자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통놀이도 명맥이 이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명맥이 끊어졌겠지요.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